보안 수사권 얘기도 해보고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네. 보안 수사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보안 수사권 논쟁 뜨거웠어요. 아하.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연일 다루고 있고 뭐 대법원에 이어서 어제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까지 한마디를 거들고 이렇게 한 번씩 말할 때마다 커뮤니티 또 난리가 납니다. 왜? 누가 나서서 거들었네, 안 거들었네, 뭐 이러면서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아하. 논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장윤기 사건 오늘 장윤기 그 재판 내용에서도 보니까 얘기 나온 부분이 다 성범죄 관련 그 인정했죠.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여러 검찰 개혁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방송에 출연해서 마이크를 차례로 잡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더 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최강욱 전 의원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매불쇼에 먼저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매불쇼라고요? 아 실제로 나와서 하는 발언입니다. 맞아. 매불쇼. 우리 그래서 한번- 마불쇼잖아요, 우리가. 동시간대. 곤란하라고 내가 놀리는 거야. 알아요. 예. 네. 그랬는데 그거 이후로 아마 홍사훈 쇼에도 한 번 더 나오셔서 한 번 맞아요. 더 애프터 서비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됐는데 조금 길어요. 조금 긴데 한번 같이 함께 보시죠. 보시죠. 어제 최강욱 의원이 매부쇼 나가셔서 또 한 번 또 파동을 일으키셨더라고. 어제 그제. 아 그제인가? 그제. 아니, 저도 그렇게 몰랐는데 어저께 점심 때 저희 가만 있어봐. 아, 내가 얘기해 듣기 먼저 예. 듣기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부실 봐주기 수사 일어났을 때 공소청 검사가 이걸 갖다가 계속 그 수사기관이 말을 안 들으면 언론에 말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강욱 의원이 예.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앞뒤 딱 잘라서 이제 그게 아, 아주 앞뒤 조리돌림이 잘라서 되고 있던데 조리돌림. 일단은 홍사훈 쇼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같은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왜 그거 가지고 난리를 안 쳤나 모르겠더라고. 일단 그것도 있었어. 언론에 제일 먼저 알리면 보다. 그때 비슷하게 뭐 그 얘기 하셨었어. 그러니까 가만 있겠냐. 아, 그렇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언론 알리지.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된다고 하지? 자 볼까요? 어. 이게 이제 암장 가지고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힘 있는 자들 사건 안 할 때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이 뭐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 그 전까지 그랬잖아. 다 사장이 잘못한 거고 이재용이나 이건희는 모르는 일이야.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그렇게 해. 예?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다 대통령이 시킨 일인데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해. 그렇게 해서 경찰이 다 빼주고 두목들은 다 빼주고 그냥 해서 올렸어. 그러니까 내가 보안수사 요구를 했어. 이거는 보니까 회장이 두목이다. 이 사람 수사해라. 근데 안 해. 로비를 받았든 돈을 먹었든.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불타는 가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타는 가슴을 진정으로 갖고 있는 조직이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나 보안수사권 없으니까 여기서 땡. 나머지 기소할게.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불타는 가슴이 있으면 보안수사 요구할 때부터 언론에 알립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재용이 주범인데 안에서 내가 보안수사 요구했다. 이게 조직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그 짓거리를 잘해온 집단이에요. 자기도 광이나 그래야지. 그럼 지네들 광내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을 얼마나 잘 활용했어요. 근데 이 문제만 가면은 절대 언론도 활용 안 하고 절대 지네가 수사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도 없고 절대 외부에 알려지지 못하게 언론 유출. 경찰이 꽁꽁 막을 수 있는 철토 같은 조직이라는 믿음이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변호사님? 우선 저는 매우 좀 심각한 저 인식의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서도 최강욱 의원은 지금 재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용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재벌들 수사 들춰내라고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번에 김창민 감독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장윤기 사건 이건 정말 강간살인으로 지금 피해자 돌아가신 네. 분이 계시고 유족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이런 것처럼 범죄 피해자가 원래 약자인데 거기다가 수사기관에서 해결까지 안 돼 버리면 피눈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를 검사들에게 제한적으로 둬서 수사를 안 하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덮었을 때 그 경찰을 혼내주라고 있는 권한이 보안 수사권입니다. 근데 네. 보안 수사권도 또 최강욱 의원 같은 분들은 어떻게 또 호도를 하시고 선동을 하시냐면 아하. 마치 윤석열 떠올리게 해가지고 과거에 윤석열이 갖고 있었던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별건 수사, 토끼몰이 네, 수사라고 네, 하죠. 근데 네. 지금은요 수사 개시권이 검찰에게 없어요. 없어요. 기억나시겠지만 6대 범죄가 2대 범죄로 줄었고 네. 이제는 그 2대 범죄조차도 수사 개시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보안 수사권은 말 그대로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의 독점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동시에 저는
검사의 기소 독점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독점과 검사의 기소 독점을 양 기관이 크로스 체크,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자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네. 지금 최강욱 의원은 약자, 피해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1도 안 하고 보안 수사권 말하면서 저는 재벌을 갖다가 예를 드는 경우도 어색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분은 뭐 변호사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의식을 모른다라고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욕망, 그게 뭐냐?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고 그 경찰과의 어떤 이분은 그 다음 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일부 변호사들과 경찰대 카르텔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저런 정치적 주장을 너무 좀 남발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매우 빈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 말씀은 그 불타는 가슴, 검사들이 불타는 승가를 통해 피의 사실 공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잖아 지금. 말도 안 검언 되죠. 유착을 하라는 거 왜? 니들 잘했던 거 아니냐? 잘했던 거 이렇게. 아니야? 왜 그게 안 그러니까 내? 비아냥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검찰주의자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검찰의 어떤 안 좋은 악습, 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할 때 그 문화를 지키자고 그쵸, 하는 그쵸. 건데 최강욱 의원님이 검찰주의자신 거예요. 니네 언론에게 잘 퍼뜨리던 거 왜 안 하냐? 그거를 쭉쭉 유지하지 왜 유구하게? 불타는 가슴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본인은 라고 옛날에 불이 말씀. 탔겠죠, 자기가. 탔나 보죠.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과연 그 검찰주의자신 것 같고 과거에 윤석열을 또 호평하던 분답네요. 예전에 또 성렬이 형이었죠, 옛날에. 페북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7년 5월 21일 페이스북이죠. 팩트입니다. 윤석열 검사를 지검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자.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쫓아 양심을 판 것이었더냐. 양심 있는 검사라고. 아. 이렇게 윤석열의 삶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2017년 이전에 윤석열 검사는 검찰주의자가 아닌 괜찮은 검사였냐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얘기가 다르신 거고 갑자기 나쁜 검사가 됐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저분의 메신저로서의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주의자라고 욕하지만 사실상 검찰주의자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유, 제가 그동안은 좋아요. 너무 쉽게 설명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뉴잼스가 어허. 좀 더 이제 한 차원 높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잘 해볼게요. 예. 아하.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도지사도 그렇고요. 최강욱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이 답을 하는 태도를 보세요. 태도.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주자. 그럼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대안이 완벽해야 어느 정도는 수긍이 돼야 그 폐지론을 가는 거거든요. 보안수사권 그렇죠. 폐지. 근데 이분들은 대안이 뭐야라고 물으면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이 있잖아라고 명분으로 답을 해요. 엉뚱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들은 수기 분리라는 거를 거의 성경책 수준의 진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하면은 서민들이 피해 보잖아. 대안이 있어? 수기 분리 원칙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그게 검찰 개혁의 완성입니다.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반대로 발례를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수기 분리 원칙을 성경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공수처는 수기 분리를 안 해놓죠? 수기 통합을 해놨거든요. 다 하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특검도 지금 거의 또 연장이 돼서 특검이 이제 몇 년째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런 상시 특검도 왜 수기 분리를 안 하죠? 왜 수사 기소를 합쳐놓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지금도 그냥 경찰만 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경찰의 수사 독점이 문제라 그랬는데 네. 뭐든지 독점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검사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시켜 놓거나 이걸 쪼개가지고 검찰의 기소 독점, 경찰의 수사 독점, 독점은 다 안 좋은 건데 네. 잘 보세요. 경찰이 지금은 우리 사건 사기 당했거나 우리가 뭐 성범죄 당하면은 경찰로 갑니다. 그러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뚝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거 범인 문제 없네. 그럼 거기서 불송치라고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지금 불기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덮어요. 수사 종결이라고 합니다. 그걸 경찰이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입니까? 기소권이 아닙니까? 불기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소를 안 하는 판단. 그게 수사 종결인데 그걸 경찰이 한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추미애 도지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권의 절반도 행사합니까? 그러게. 이거 수사 기소 분리 원칙 맞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답을 안 하고 그냥 흐린 눈을 해버려요. 아유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가 대원칙이라니까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소권의 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거나. 근데 어허. 지금 기소권의 단면 중에 하나인 불기소를
사실상 경찰이 하고 있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또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저 공수처 제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안 지켰다고 비판 안 하잖아요.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를 이념적이고 교조적이고 하나의 성경의 진리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보안수사권의 그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대안을 물어보고 있으면 네. 대안을 답을 하셔야지 자꾸 수기분리 원칙이라는 질문으로 답을 해버리면은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의 그 킥스 부분 그리고 아, 네. 김용민 의원의 그 피해자. 피해자 수사 민영화 부분은요. 수사 민영화. 네, 제가 그냥 뭐 수사 민영화는 뭐 대꾸할 가치도 없고 네. 킥스는요 경찰 킥스랑 검찰 킥스가 달라요. 아하. 근데 이제 킥스라는 걸 같이 쓰지만 네. 서로 각자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경찰 킥스를 좀 열어주자 경찰이 반대합니다. 근데 경찰이 동의한다고 쳐요. 그래서 킥스를 같이 쓴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수사의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막 그렇게 자세히 쓰지도 않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의사의 진료 차트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언제 왔고 그때 무슨 약 먹고 맞아요. 이런 진료 차트 같은 건데 네. 거기에 경찰이 이번에 장윤기 사건 아버지가 경감인데 아하. 자기가 리얼돌 없애오고 케이블 타이 없애면서 가가지고 킥스에다가 제가 없앴어요라고 쓸까요? 겠냐고. 안 쓰잖아요. 네네네. 아니 수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은폐한 경찰이 거기다가 왜 진실하게 기재를 하겠습니까? 근데 통제가 된다라는 걸 킥스를 가지고 와서 얘기해버리면 너무 황당하다. 이 말씀을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꼭 이 방송을 보셔야 될 텐데. 박객스 의원님. 아,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사실은 대안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참 복잡하고요,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나라라는 게 슬픈데 이게 제 댓글이 하나 생각나더라고. 댓글이라뇨. 보안 사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참 답답하네. 뭔데? 보안 사건의 이름을 보안권이라고 바꾸래. 수사 이름 알고 빼고. 아니 빼고. 보안 확인권. 그래 그 뭐- 정청래 대표가 확인권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는 또 좋다랬거든. 논쟁이니까 그냥 보안권. 보안권을 바꾸래. 그 정도로 이게 그 검찰에다가 수사자를 절대 못 주겠다는 그런 어떤 강박적인 광기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이에요. 아니면 요건 어때요? 전지적 참경권 이런 수사하지 말고 참경권. 이렇게 예, 한번 되게 짱 들여다보는. 보고, 예, 간 뭐 보고. 이름은 바꿔도 되죠.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박은정 의원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 의원이 SNS에다가도 글을 올린 걸로 보이는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진다. 그만해. 지금 검사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정황은 아우. 6년 전과 참 닮았다. 음.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한동훈도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이다. 이게 박은정 의원이 올린 거 맞나?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쪽 예, 부분에 예. 계신 분들이 항상 윤석열 한동훈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주면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빌리면 숟가락을 줘도 갈아서 칼을 만든다는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을 만든 건 팩트잖아요. 그때 최소한 윤석열을 만들었거나 내지는 지금 경찰의 수사 독점을 통해서 경찰대 카르텔들이 다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네. 이에 당사자는 빠지라 이겁니다. 아하. 아니 본인들이 윤석열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윤석열 때문에 보안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 독점을 통제하는 거를 막아야겠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생겨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어준 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뭐 굉장히 빈번하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호들갑 아, 떠냐. 예. 그 얘기 언론이 했다는데 무슨 말이죠. 뭐 예. 검찰과 유착돼가지고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거 살인 사건입니다. 강간살인입니다. 강간살인은요 우리 법정형에 사형과 무기밖에 없어요. 내란죄랑 똑같습니다 형량이. 근데 이런 사건을 갖다가 단순 살인죄로 바꿔치기하는 수사 조작, 수사 왜곡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슨 뭐 흔해 빠졌다고요? 그렇게 흔해 빠져 있는 경찰이면요 수사권 1도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검찰이 활용해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존치용 여론몰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네. 저는 인간의 탈을 쓰고 정말 짐승의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서야 전 그런 식의 표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건을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흔해 빠졌다고요? 그게 원오브 댐이라고요? 저는 정말 김어준 씨의 그 인식 자체가 너무 저는 괴기스럽고 정말 이거는
호러물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들이 그런 세계관을 되게 당연시하고 있더라고. 뭔가 저 기득권들의 카르텔, 이제 용역 언론 촉법들도 플레이. 잭나이프들도 이제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 우리끼리 뭐 아리랑 목동이라도 하는 줄 보시는 거 알겠어요. 너무 근데 거의 보는 뭐 거?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의 또 제보는 또 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데. 작전 세력인데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저는 참 기억에 남네요. 지금 검사 사건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 전과 참 닮았다. 그러니까 어딘가 모여가지고 다들 몇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나 봐요. 그 참 얼마나 쉽습니까? 상대 진영의 어떤 자기가 반박이 안 되는 논리들은 기득권 카르텔, 내란 세력 딸깍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검사들은 저는 룰루랄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한번 해봐라. 우리는 그러니까. 경고했다. 너네 잣대면 책임 니네가 져. 막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동훈, 윤석열 이 얘기 자꾸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 폐지하면 진짜 한동훈 지금 의원에게 별의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이 완전 폐지론자들이 TV 토론 같은 데 나가서 한동훈 의원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논리로 완전히 지금 논리가 그냥 틀리다고. 논리도 틀렸고 현실도 이거 폐지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자 큰일 이제 나요. 엄청난 게 이루어질 텐데 일어날 텐데 일들이 무조건 다 질 거예요. 완전 연패할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나도 요것만. 네. 아니 박은정 의원이 뭐 6년 전 얘기하는데요. 제가 6년 전부터 변협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잘못된 방향이다. 아까 제가 그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 필리버스터 1호 했던 변호사예요. 아. 그때 당시 6년 전부터도 네. 그때도 말이 많았군요. 말이 많았죠. 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던 게 특수부를 억제하고 형사부를 부양해야 된다. 억특부형 이 논리를 그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지금은 오히려 더 나가가지고 그냥 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미워하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 그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검찰을 해체해도 어느 국가기관은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수세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들은 검찰 해체를 외치면서 경찰을 통제 바깥으로 놔두자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제기를 여전히 6년째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논리가 뭐냐. 검경이 협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만 해도 서로 협력 잘 해가지고 쎄쎄쎄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딱 사건을 파헤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잖아요. 아니 요구권만 가지고 강제력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냐. 그러니까 뒤늦게 갖고 온 게 뭐 1개월 내에 처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 같은 거를 살짝 넣어놓으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매부쇼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 했어요? 이건 사실상 수사 지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 지휘는 아닌데 사실상 수사 지휘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기만을 느낍니다. 사실상이라는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서 빼려면요. 네. 경찰의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아하. 검찰이 과거처럼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사 지휘권은 또 아니고 네. 사실상 수사 지휘다 이런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이분들이 하실 것이냐 정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분이 법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법사위원장 네. 현재 그러니까 이번에 왜 된 거야?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몰라 뽑혔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장윤기 사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좀 보태고 싶었던 게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일단 과잉 보도다. 보도 자체가 많이 쏟아진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윤기 사건 자체에 대한 성격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은 그냥 강력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분관계하는 부분이 여기서 경찰의 은폐, 언폐가 있고 유착 관계들이 조작도 있고 있고. 조작 관계들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또 김묘성 씨가 엄청 해명할 필요도 없어. 아니. 이번 보안 사건과 연관돼 있어서 더 화제가 될 수도 되는 거야. 맞아, 그렇지.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야. 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경찰과 유착관계, 이런 조작, 이런 사건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이 사람의 말한 대로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고 치면 그럼 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그리고 거지. 경찰에 수사권을 그치. 주면 안 네. 된다는 논리로 가야 돼요. 네. 아니 경찰이 이런 조작 수사를 일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할 거면요. 경찰은 보안 수사보다 더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 그 네, 논리대로 하면은. 근데 저도 경찰을 다 매도하고 싶진 않아요. 경찰의 수사 인력이 그럼요. 전체 예, 예. 14만 경찰 중에 3만 명인데 네. 그 중에 정말 고생하는 경찰들이 99%일 겁니다. 그 경찰도 대한민국 공복들이니까 잘 써야죠. 이런 사건들이 네. 있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모든 독점은 피해를 낳고 국민들의 억울함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독점을 해소하면 됩니다. 그 독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경찰이 통제하면 되고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경찰이 통제를 하면 돼요. 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보안 수사권을 주든지 아니면 전권 송치와 수사 지휘권을 주든지 뭔가 통제 방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검사의 기소 독점도 어떻게 통제하느냐? 시민기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사들이 사건을 묻는 거 있잖아요. 기소하도록 강제하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 경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재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이 하는 재정 신청 기소를 네. 강제하는 권한인데 거기에 원고로 참여를 시키면 돼요. 수사 경찰이 들어와서 검사 상대로 재판을 하는 거지. 간이하게 해서 기소를 강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 기소 독점도 강제받고 경찰의 수사 독점도 강제받는 이런 식의 견제와 균형과 통제와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개혁 방향이라는 건 개악으로 어떻게 가느냐? 그냥 검사들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들여다도 보지 마. 그냥 종이로만 봐.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문제라는 유령처럼 거예요. 있어라. 아예 간섭도 하지 마. 1도 간섭하지 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독점의 피해는 국민들이 다 보고요. 또 검사의 기소 독점의 피해도 국민들이 2배로 독점의 피해를 안게 되는 상황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기관들끼리 우리가 삼권 분립해가지고 세 개의 권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 상호 간에 견제 균형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만들자라고 지금 저는 6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금 각자가 독점 상태로 모든 어허. 피해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왜 가냐 이겁니다. 네.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답답함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글 올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어제 그 어디 게시판에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지 나 않나요? 이거 말고 국초 말고요. 이거 말고 조추자는 이미 갔습니다.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이제 보안 수사권 이거요. 요거죠. 네, 네. 닥치고 전면 폐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렸거든요. 딴지에 올린 겁니다. 딴지. 딴지에 올린 이거 거군요. 딴지에 올린 예, 예.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저렇게 올려서 검경 수사권 분리,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수년간 논쟁하고 토론하고 수기했다. 다분임이 나와 있다.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토론하자, 수기하자, 보완하자 등등은 이건 사실상 반대하는 거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근데 닥치고서 전면 폐지를 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수기를 봉쇄하고 공론장을 본인들이 독점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인데 그럼 저거 대통령께도 그냥 대놓고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책임도 못 지는 짓을 저렇게 벌려요? 저는 반영선은 저 이제- 닥치세요라는 말이 뭐 닥치 무슨 뭐 책 제목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긴 한데 맞아요. 예. 그럼 정말 닥쳐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안 없이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외치는 이 무책임 세력들이 그러면은 닥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굳이 그 말을 쓰자면 저는 예, 제가 예, 쓰고 예. 싶지는 않은 말이지만 영어로는 저게 샷더 마우스인가요? 샷업인가요? 샤럽이겠죠. 샷업이죠 짧게 얘기하면. 그럼 누가 샷업을 해야 되느냐? 그럼 저는 대책 없이 국민들을 인질 삼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양산시키겠다라는 사람들, 딴지 거는 사람들이 저는 샷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왜 닥치고 전면 폐지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까? 저는 저 글을 보면서 진짜 정청래라는 정치인은 대표를 연임을 도전할 게 아니라 진짜 정계에서 퇴출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갑니까? 그냥 예. 딴지에 게시판 관리자? 그 뭐라 그러죠? 그 게시판 그냥 방장? 시삽 정도로. 거기 그냥 그 원탑 있잖아요. 딴지 게시판에 제일 높은 등급. 그냥 그런 거 하는 게 저는 더 맞지 않겠나 싶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과 함께 무한 책임을 지면서 여당 대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정부를 서포트하겠습니까? 방금 지금 조국 대표가 올리신 거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저게 어떤 거죠? 예. 뭐 이게 최근에 올라온 건가 봅니다. 저희가 미리 보진 못했는데 이게 누군가의 글을 공유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재명 검찰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악마와 또 한 번 하자는 거죠. 저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셔서 지금 보세요라고 공유를 한 거군요. 닥치고 전면 폐지의 연장입니다. 제가 예, 볼 저렇게 때는. 한번 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아니, 너무 그 글에 대해서 한 2문장만 얘기하면 예. 너무 저차원적이고 저기 논리가 하나도 없어 문장 안에. 선동만 있어. 그냥 너는 반대하는 거고 반개혁이고, 그러니까 그냥 뇌 주름을 없애는 수준의 뭐 아니면 그냥 도다. 반지성주의예요 저거는. 예. 그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제가 그 현장에도 갔습니다. 온라인 현장에 페북 현장에. 이거 페북 재밌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제가 갔어요. 네, 제가. 현장에 나가 있는 하도 답답해서. 신인규 변호사님 레투자 파견했습니다. 네 댓글로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 먼저. 신인규.
정청래 대표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아까 하도 전에 그거 답답해서 보여주시죠. 제가 어제 네. 갔다 온 거예요. 저기 온라인상에 어제 아니, 제가 깜짝이야. 마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원래 늑구가 돌아다니는데 내가 온라인상에 어제 한번 갔다 와서 자, 하도 그럼 답답해서. 어떤 글에 어떻게 댓글을 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그 아까 닥치고 그거 2탄 그러니까 앞에 쓴 글인데 저건 또 그거야. 뭐냐면은 자기 정치 논쟁이 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최악의 자기 정치는 이제 아마 김민석 후보를 겨냥한 그 과거 파묘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이크 잡고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저거. 그래서 남해당 후보를 돕는 구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현직 여당 대표 신분일 때 조국혁신당 남해당에 가가지고 돕는 구태 정치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정청래 대표. 아하. 그래서 제가 그 사진과 함께 저렇게 저렇게 올렸어. 좀 일침을 그러니까 한의원 가서 따끔하게 이제 침 놓잖아요. 따끔 정도로. 간호사가 그 무덤덤하게 말씀하는 예, 거예요. 잠시 아파요 주사 따끔합니다. 따끔. 아우 다 됐습니다. 문지르세요. 이거 하잖아요. 지금 댓글에서 악플러 등장이요. 지금 이러다가 차단당합니다, 변호사님. 뭐 네, 이렇게 얘기 진짜 됐네요. 예. 신출해. 차단당하진 않으셨나요? 아니 뭐 저는 차단하면 하는 건데 저는 뭐 현재까지는 글은 볼 수 있는데 안 근데 정청래 대표 정말 저는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는 거의 퇴출될 수준으로까지 망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건 대표 경선만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한번 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가끔씩. 악플러로서 가끔씩 따끔 이렇게 예, 해서 따끔 따끔씩, 정도. 가끔씩. 너무 또 예, 너무 자주 할 괜히 필요는 또 없고요. 다칠라. 예, 라는 몸 걱정하시는 조심. 분들도 예, 있어가지고요. 잘했어. 조심. 예, 좋습니다. 따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로 얘기 나온 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글 올렸던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참 대형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김보미님 아하. 이야기하도록 오.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청래 대표가 짝 연관이 돼가지고요. 정청래 대표가 앞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김보미 당대표 후보인가요, 이분도? 후보죠. 그죠. 현재 후보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굉장히 뜨고 있어요. 어제 또 눈여겨 보셨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어제 그 김보미 지금 후보 저는 예. 어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정청래 대표 면전 폭행이라 해야 되나? 면전 폭격. 그냥 예. 앞에 앉혀놓고 그냥 뼈 때리는 말을 어제 쏟아냈는데.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거론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36살의 젊은 정치인이고 또 강진에서 군의회 의장까지 지내신 그렇더라고. 실력 있는 검증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처음 봤는데 아하. 그 연설만 놓고 보면은 정말 완벽한 연설이었다. 깜짝 놀랐어요, 보고. 네, 저는 정말 구구절절 다 동의하는 이야기, 뼈 때리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저는 저런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민주당이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정청래 대표는 어제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 이렇게 면전에서 폭격을 당하니까. 그 리액션 화면도 있더라고요. 네, 폭격을 근데 당하셨을 때 모습. 근데 가지고. 저는 이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 들고요. 이제 정청래 대표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동정 여론 얻어가는 거거든요. 아 많이 때리지 마세요. 저 아야해요, 아파요. 지금 하지만 이거밖에 정당방위는 없어요. 하겠다라고. 네, 하셨고. 정당방위는 하겠다. 근데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별로 동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동정이라는 것도 진짜 불쌍해 보일 때 사람들이 동정심이 잃어가지고 동정하는 게 진짜지. 저 동정심을 이끄는 게 전략이에요라고 손 흔들고 있는 게 동정표가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굉장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끝까지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꼭 자제해야 될 부분이 절제해야 될 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인 것 같거든요. 셀프 연민은 정말 꼴보기 그거는 싫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좀 보기 싫어하는 네, 것 같아요. 별로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이제 저런 분에게 쉽게 마음을 주진 않는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네. 앞으로 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힘들겠다. 저분도 저렇게 하죠. 또 민철이 그러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머리끄댕이 잡겠죠. 그 양쪽에서 너 나가 이거를 이제 계속 아니 할 거다. 어디서도 지금 사실 정청래 대표는 좀 좀 외롭죠 지금. 편이 없는 고민정 듯한 의원도 모습이었어요. 맹폭을 할 것 같고 그렇죠. 서로 이제 선거하려고 이제 약간 거기에서 또 선명성 경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때리나죠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김민석 후보 자체가 많이 안 나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나서긴 나서시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이제 해명하는 예, 예, 걸로 예. 가는데 그렇죠. 먼저 공격은 많이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아니 생각 근데 들더라고요.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동정 안 해요. 아니 윤석열이 지금 사형받는 거에 대해서 물론 사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와 엄청 큰 그 사건이잖아요. 누군가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네. 게. 근데 윤석열 사형 선고 받았다 해서 아무도 동정 안 해요. 근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윤석열의 위치에 지금 가 있다. 아무도 동정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백문백답에 열어 가지고
정말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하시는 100개를 했어 진짜. 뭐 100개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숫자는 길게 모르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예. 3시간 정도. 정말 하면서 여기서 약 성분까지도 아하. 그때 어떤 약 계엄 당시에 어떤 약을 먹고 잠에 들었는지 의학 토크 콘서트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 성분까지도 다 말씀하시고 또 정청래 아이고. 전 대표에 대한 합당 비판, 그러니까 합당 관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더라면 성사를 시켰어야 된다. 그게 바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라고까지 말씀도 하셨고요. 이중당정 문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신천지 얘기도. 신천지 얘기. 근데 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를 많은 분들이 그 옛날 모습을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이분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예. 굉장히 운동권의 스타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영입이 돼서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래서 연설도 잘하세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수사를 뽑아내는 능력도 거의 뭐 탑이신 분이기 때문에 저 김민석 후보께서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전담 마크를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비전 얘기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긍정적인 내용들 더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더 순풍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현재 2등인데 네. 송영길 후보가 3등이잖아요. 이 실버 크로스가 언제 일어나느냐? 전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그 대답을 보면서 느낀 거는 초반에 확실히 좀 기선제압을 세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좀 네거티브 같은 거에는 좀 세게 방어를 박아놓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처벌 불원서 안 내겠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예전에 김어준 씨를 한번 처벌 불원서를 내줬잖아요. 이렇게 처벌하지 말아달라. 아,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걸 그치. 내주면 처벌을 못 하게 돼.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인실조 선언을 한 거다. 인생은 실전이다. 김민석 총리가 좀 세게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시원시원했어요. 합당 문제에 대한 제 맞아. 원칙은 명료하다. 민주당원이 찬성하고 조국당 당원들이 합당을 원하는 양쪽 다 찬성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 명확하죠. 이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흡수 합당 방식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조국 최고위원, 신장식 최고위원은 가능하지 않다. 니네 자리는 없다. 얘기를 한 거죠. 없다. 없다. 국물도 없다. 흡수 수프도 국물도 없다. 없다. 양송이 수프 저는 없다. 흡수 합당도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당 해산하고 개별 입당. 개별 입당 내지는 정치 그 안에서도 은퇴해야 될 분들 많아요. 예, 흡수 그러니까요. 합당도 아깝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합당에 대해서도 이 정도 원칙을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뭐 하도 비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 점점 이게 전사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고민정 의원이 오늘 시선 집중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보안 네. 수사권 일부 존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밝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네. 고민정 의원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뭐 선호하거나 이렇게 높게 평가 안 해요. 근데 고민정 의원보다도 못한 분들은 도대체 뭐야? 아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보다도 못하면은 뭐 어떻게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모욕적이다. 그래 좀 그래요? 마지막 말 좀 그랬잖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고민정 그랬죠? 의원의 요 그랬다. 발언만큼은 저는 평가하고 민주당 안에서 상당히 하기 어려운 발언인데 아니 우리 고민정 의원님도 이렇게 지금 분발하고 계시는데 네. 다른 의원님들 좀 자극을 좀 받아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세요. 양심을. 네. 김어준 무서워가지고 한 마디도 못할 거면 정치 왜 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지 정치인이 국민을 떠나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똑바로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똑바로. 뒤에 좀 시간 되시죠? 바로 됩니다. 막 그 뛰쳐나가면 되죠. 김민석 가야 되는데. 오늘 뛰쳐나가야 그래도, 돼요. 하나 더 해. 그래.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요? 김민석 총리 캠프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총 공개하려고요. 뭘요? 제가 이번 주 며칠 내로 김민석 캠프에서 하는 행사에 아, 제가 깜짝이야. 등장합니다. 오 초청을 받아요? 그렇죠. 이봐 친석계네. 아니 이석계요? 저는 이석현이고요. 그걸 뭐 이봐 제가 이름에도 석자 들어가는 거 봐. 캠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에 아, 행사? 제가 등장할 아. 가능성이 생겼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안 미리 해가지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얘기 안 됐나 보지. 했잖아. 아, 그래요? 어떤 행사인지. 아, 그래요? 행사는 존나게 많을 건데. 근데 거기 뭐 행사 아무나 다 오고 이런 행사는 우리 실망합니다. 아, 그쵸. 우리 관객이 이석현 한 명으로 평론가님 이렇게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응원봉 거기에.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죠. 토론자로. 예. 아, 그래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우리 또 정바세 토론회에도 오셔가지고 토론을 잘하고 가셨기 때문에 아하. 그 늑구의 토론 능력 그래. 다 검증이 끝났다. 가서 잘하고 오세요.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뉴제임스 겸손하게. 명예를 생각하세요. 알았어. 겸손하게 즐겁게 알겠어. 당당하게 유쾌하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명쾌하게 당당하게 걷기. 노노노노 알겠지? 예예. 우리 석현 야호. 예, 야호. 잘 안 보니까 잘 못해. 따라도 못해. 야호 야호. 야호 이렇게 해야 돼. 비음을 섞어야 돼. 비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야호. 아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까부러졌죠?